(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지난 19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으니까요. 이제 불과 일주일 앞이면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분포해 있다고 봐야겠죠.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1,350만 명 인구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어떤 후보들이 나와 있고 어떤 공약 그리고 최근의 쟁점과 지지율 추이는 어떤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분 모셨습니다. 인천일보 경기본사 정경부 최난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어떤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총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김은혜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황순식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에서는 서태성 전 기본소득당 용해인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그다음에 진보당에서는 송영주 전 경기도의회 의원,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기로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 구도다 이렇게 간단하게 봤는데요. 굉장히 의외로 많은 후보들이 일단 이제 출마를 했고 난립을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각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주요 공약이 있을 텐데요. 핵심 공약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선 공약이 너무 많아서 일단 각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는데요. 우선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약 1순위로 집, 교통, 일자리 세 가지의 확실한 변화를 약속을 한다고 하면서 그 목표로 집 걱정 없는 경기도, 그리고 출퇴근 시간 하루 1시간의 여유, 그다음에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공약 2순위로는 민생 제일, 혁신 경기, 잘 사는 경제 수도 경기도를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 5가지 미래 비전, 민생 안전, 미래 발전, 그다음에 평화 공존, 균형 발전, 그다음에 정치 교체 실현 등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로는 이제 맞춤형 복지와 안전망으로 서로 돌보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대상별 맞춤형 돌봄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를 내세웠는데요. 여기에는 맞벌이 부부, 어린이가 있는 가족,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어르신, 장애인, 학생, 학부모들로 좀 세분화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노동자나 농민, 어민, 그다음에 중소벤처, 소상공인, 그다음에 문화예술인과 반려가족, 그다음에 환경까지 이제 모두가 이제 행복한 경기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구석구석 고르게 성장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인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4개 권역별 교통, 일자리, 산업 등 핵심 시설을 유치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이 국내 첫 여성 광역 단체장을 꿈꾸고 있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이 김은혜 후보의 주요 공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약 1순위가 이제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면제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재산세 100% 면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 2순위도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등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경기도 지역 특성상 서울과 연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심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의 문제가 좀 관심이 가다 보니까 이런 공약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4시간 보육 강화 및 초등학생 아침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내세웠는데요. 현재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맘이라는 이제 캐치프라이즈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해서 4대 권역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맘케어 종합센터, 아니면 어린이 전문병원 착공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로는 경기 북부 번영을 위한 규제 철폐 및 인프라 대폭
확충을 내세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이 남부에 비해서 좀 지역 경제 발전이 좀 더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경제 발전을 통해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거대 양당 이외에 다른 또 여타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핵심적인 공약을 혹시 좀 짚어볼 수 있나요? 정의당 환순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순위로 같이 살자, 주거 안정, 그다음에 금방 가자, 대중교통을 내세웠는데 아무래도 좀 이 도심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문제가 주거 문제가 가장 화두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합리적인 이제 주택 정책으로 도민의 이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교통비 부담 경감하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망 확충으로 이제 빠르고 편한 교통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보통 반값 아파트라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세운 게 좀 특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후 정의 우리 지역 그다음에 공공병원 경기 전역에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탄소 중립의 문제가 나오면서 좀 전반적인 산업 분야나 아니면 경제 쪽에서 이제 그린 경기를 구현해서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하고 미래를 좀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권리 보장 경기 노동, 그다음에 공공일터 안심 돌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비정규직과 이제 플랫폼 노동자 등 이제 도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돌봄 등 공공 일자리를 확충을 해서 안심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후보들에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이제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본소득당 자체가 이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공약 1순위가 월 10만 원의 전도민 기본소득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약 2순위도 경기도 기본주택 시행을 해서 주거 안정과 공공임대 주택의 질 좋고 양이 많은 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역시 경기도 기본교통 시행으로 해서 대중교통 최적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통 인프라 구축의 최소화를 통해서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진보당 송영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이 최우선 공약인데 그래서 경기도 노동부시사 신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강화, 아니면 공공부문 정규직화, 민간 위탁 폐지 등이 이제 핵심입니다. 또 다른 이제 두 번째로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내세우면서 시도별 장기 공공 임대주택 20% 의무화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무상주택 주거비 지원, 아니면 20평의 아파트를 1억 원대 건설 원가로 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공의료와 이제 공공돌봄 실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병원비 이제 무상 실현하고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소속 강윤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약 1순위를 이제 일기 신도시를 이제 획기적으로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그리고 좀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이제 치수한 상류 이전을 이제 실현을 하면서 그동안 규제를 받고 있던 지역을 약간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대중교통 시간 연장을 통해서 이제 늘 출퇴근 시간에 막힌 시간을 좀 더 해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일단 그런 현안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약 석 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예요. 그리고 불과 전국적으로 0.7%포인트 차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이 신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빅3 중에 한 군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지사 선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으로는 대선 주자였던 김동연 후보가 이제 출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에 맞서는 이 국민의힘은 지난 국정감사 때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저격수로 활동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활약한 김은혜 후보가 이제 출격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맞대결을 벌이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계속해서 보면 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는 거 보면 김은혜, 김동연, 김은혜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또는 굉장히 혼전하는 양상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구보수파를 좀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강용석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결행했고, 그래서 김은혜 후보와 이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냐, 선실화될 거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번 최근에 치러졌던 대선 결과 경기지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를 하고 있고,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 저격수라고 불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지사 선거가 뭐 대선의 연장선이나 아니면은 뭐 명심 융심 뭐 대리전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어서 이제 양당이 이제 총력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지사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 차기 전국구 정치인에 발돋움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대권주자 입지를 굳히냐에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좀 양당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보면 이제 현재 이제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이 50.94의 득표율을 보였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제 5.32% 포인트를 차로 이제 신승을 한 곳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제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와 이제 총선 등을 통해서 민주당이 경기도에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의 좀 표심이 조직표가 좀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이제 한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선거라서 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이제 선거에 그대로 이제 표심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내세워서 이제 지역 표심을 이제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보면 즉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직력과 그 이재명 민주당 현재 상임고문이자 총괄선대위원장의 이제 경기지사 시절의 영향력 등이 이제 민주당에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신 정당 시절에 치렀던 이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연패하며 이제 풀뿌리 선거 조직이 좀 상당한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 대선의 승리 이후로 약간 그 동력 재건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경기지사가 서로 각축 엎치락뒤치락하고 안개 속인 이유가 서로 이런 강점과 단점들이 서로 상충작용을 해서 비슷한 구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아직도 안개 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연 이 수성을 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또 반드시 이 탈환을 하겠다라는 국민의힘, 여기에 이 정의당, 또 기본소득당, 진보당, 이 무소속 후보군의 약진 여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경기지사 선거의 이번 판세 향방을 가름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요. 자, 앞서 얘기했던 경기도 분도론 한번 얘기해 보죠. 매번 선거 때마다 총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이 해묵은 얘기긴 합니다만 경기도 분도론이 불거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 북한과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소외론, 홀대론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좀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이 토론회에서도 김동연, 김은혜 이 두 후보가 날선 공방을 좀 벌였던 것 같은데요. 이 경기도 분도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논리는 어떻습니까? 후보들의 입장을 보면은 그 모든 후보들이 장기적 측면으로 보면은 다 찬성인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 분도를 하는 게 맞다는 측도 있고, 아니 분도보다는 우선 지역 불균형을 해소를 우선을 해야 된다는 입장차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 분도 찬성 측면을 보면은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와 그다음에 진보당의 송영주 후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해소가 우선이라는 쪽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하고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 그다음에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의당 황순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우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우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북부 지역 잠재 성장력에 따라서 분도를 해야 되고, 분도를 통해서만 지역 불균형이 해소될 수가 있다는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분도보다는 규제 완화를 우선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즉 분도는 분도대로 추진을 하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분도를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당 황순식 후보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지방자치 원칙이 지역 주민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 확인 절차를 먼저 선행을 해야 된다. 어떤 분도를 하자 말자라는 입장을 내기보다는 의견 수렴을 먼저 해서 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기본소득당 서태성 후보는 분도로는 시기상조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지방 재정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역 불균형 해소 없이는 이 분도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와 다르게 이제 농촌 지역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바탕으로 분도를 해야지만 그 갈등이 없이 될 거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진보당 송영주 후보는 지방 분권 실현 차원에서는 분도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일제 감정기 때부터 내려온 현재 이제 행정구역 체계에 대해서 약간 체제에 대해서 개편을 하자는 이제 의미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세금 제도 개편, 뭐 국세와 지방세 매칭 비율 문제라든지 이걸 세금 제도 개편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무소속 강영석 후보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예산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선 지역을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인해서 그 경기도 전체가 성재 역자 권역으로 그 묶인 탓에 그 해당도 안 되는 북부 지역도 함께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를 먼저 완화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초반이죠. 초반에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이 인천, 경기, 서울, 경기, 인천, 서울 이 세 개 수도권 지역의 매립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매립지, 이 대체 매립지 후보지로 경기도 포천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취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떤 어딩인지, 또 어떤 파장이 있는지 이 부분 놓고 이제 일파만파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 쟁점으로 좀 떠오른 상태라면서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아무래도 그 쓰레기 매립지 같은 문제는 지역 주민의 뭐 갈등이라든지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또 민감하죠. 민감하게 네. 작용하고 있는 이제 시설인데요. 아무래도 그 인천에 있던 쓰레기 매립장을 경기도로 온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천시 자체에서도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그 박남춘 이제 인천시장 지금 이제 후보의 발언은 사실 무근이고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이제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 상대당인 이제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포천을 찾아가서 그 박남춘 시장과 김동연 후보 간의 밀실 합의를 했다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후보 간의 그 진영별로 서로 쓰레기 매립장을 바라보는 그 입장 차에 따라서 서로 이제 공방이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종의 이제 진실 게임, 진실 공방으로 이제 펼쳐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발언이 돼야 될 텐데 이 정쟁화되는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또 사실관계, 팩트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론조사 상으로는 일단 나왔습니다. 이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 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가 과연 김은혜 후보와 보수 단일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선거 막판에 무슨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보수 후보 단일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선두권인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김도훈 후보와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엎치락 뒤치락 박빙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무소속 강효석 후보가 이제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를 제안한 상황이고, 근데 이 부분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미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그은 상태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일화를 할 명분도 약하고 단일화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을 지금 전략 쪽에서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용석 후보의 표가 가진 표심의 유입보다는 그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이제 중도 보수층의 이탈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입장을 대변한다는 그 입장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표심의 이탈을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강용석 후보가 차기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중도 사퇴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선거 막판까지 어떤 상황으로 치달을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인천일보 경기본사 정경부 최남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또 판세는 어떤지 주요 변수는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경기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시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